여기는 인천공항 입국장. 갑자기 힘을 잃고 쓰러지는 독일 승무원과 그녀를 둘러싼 동료 승무원들. 그녀에게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오늘의 감동사연 지금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독일 루프트한자 항공사에서 승무원으로 근무 중인 28살 레아라고 합니다. 어려서부터 승무원이라는 직업을 동경해왔고 꼭 그 꿈을 이룰 거라 다짐했었죠. 어릴 때 보았던 승무원의 모습은 정말 아름다웠고 상냥하게 승객을 대하는 모습이 좋아 보였어요. 또 비행 후 스케줄에 따라 며칠 혹은 일주일 정도 그 나라를 여행할 수 있다는 것이 정말 매력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여행을 좋아하는 저로서는 비행기를 타고 세계를 다니는 삶은 상상만으로 설레었죠. 그래서 저는 꼭 승무원이 될 거라 결심하고 끊임없는 노력을 했어요. 그렇게 고된 준비 기간을 지나고 엄격한 선발 과정을 거쳐 마침내 최종 합격을 했습니다. 꿈을 이루었다는 사실에 어찌나 기쁘던지 그 순간을 지금도 잊지 못한답니다. 그렇게 꿈에 그리던 항공사에 입사해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랫동안 마음에 그려왔던 승무원 생활은 달콤하지만은 않았어요. 항공사에서 일하며 유럽인들뿐 아니라 동아시아권 나라인 한국, 중국, 일본 승객분들을 많이 만나게 되었는데요. 저는 승무원으로 일하기 전에는 이 세 나라의 사람을 잘 구별할 수도 없었고 차이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다 비슷비슷한 아시아인으로 생각했어요. 그래도 그 중에 일본이 선진국이고 좋다는 인상을 가지고 있었죠. 독일에는 고급 이미지의 스시집이 어딜 가나 꽤 많고 일본 기업들도 친숙했거든요. 그런데 항공사에서 일하며 이러한 저의 생각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중국인, 일본인 그리고 한국인은 확실히 다르고 구분이 되었죠. 특히 한국인은 외모와 탑승할 때부터의 모습이 남달랐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탑승구 앞에 질서정연하게 줄을 서고 한 명도 빠짐없이 탑승권을 미리 준비할 수 있는지 중국인과 너무나 비교가 되는 모습이었어요. 중국인 승객 같은 경우에는 미리 탑승권을 준비하기는커녕 귀찮다는 듯 기분 나쁜 티를 내고 심지어 몇 번을 보여줘야 하냐며 소리를 지르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이러한 차이는 기내식을 제공할 때도 확연히 드러나는데요. 한국인 승객들은 테이블을 미리 세팅해 놓고 원하는 메뉴를 저희들에게 바로 얘기해 주셔서 빠른 서비스가 가능하죠. 그래서 한국인 승객분들이 많이 탑승하시는 날이면 체력 소모가 훨씬 덜하고 스트레스도 적답니다. 반면에 중국인 승객들은 어떤지 짐작이 가시나요? 기내식 메뉴판에 없는 메뉴를 달라는 황당한 요구를 하시거나 기본 기내식 외에 유료로 되어 있는 메뉴들을 갖다 달라고 진상을 부릴 때가 많아요. 그리고 조금이라도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어느 때건 소리를 지르고 싸움이 날 듯한 험악한 분위기가 되어서 저와 동료 승무원들은 긴장을 늦출 수 없답니다. 그래서 중국인 승객들이 많이 탑승하는 날이면 긴장과 스트레스로 비행 후 두통과 체함에 시달리는 동료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그리고 일본인 승객들은 어떤지 궁금하신가요? 제가 앞에 말씀드렸듯이 저는 아시아 국가 중 일본에 대한 호감을 가지고 있었던 게 사실이에요. 그런데 중국인들과는 또 다르게 일본인 승객에게 많은 실망을 했는데요. 중국인 승객들은 대놓고 무리한 요구를 하시고 소리를 질러 저희를 긴장하게 하지만 일본인 승객들은 뭐랄까 조용히 저희를 힘들게 한답니다. 한국인 분들은 탑승권을 보여주실 때, 기내식을 제공해 드릴 때 등 미리 준비하셔서 저희가 신속한 서비스가 가능한 반면 일본인 분들은 행동이 느릿느릿해 답답할 때가 많거든요. 그리고 앞에서는 예의 바르고 상냥하게 웃어주시지만 비행기에 내리고 나서 조용히 컴플레인을 거셔서 뒤통수를 맞은 것 같은 기분을 느끼게 합니다. 그래서 저와 동료들은 중국인 승객은 앞에서 힘들게 하고 일본인 승객은 뒤에서 힘들게 한다고 우스갯소리로 얘기하곤 한답니다. 이렇게 달콤하지만은 않은 비행 중에도 한국과 한국인에 대한 좋은 인상을 가지고 일하던 어느 날 제 인생에서 잊을 수 없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승객들의 탑승을 돕고 좌석 안내를 하고 있었죠. 그중 눈에 띄는 중국인 부부가 있었는데 탑승할 때부터 심상치 않았어요. 오늘 비행 피곤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 순간 그 중국인 남편이 저를 부르더라고요. 좌석이 앞뒤로 떨어졌다며 자리 이동을 요구하는 게 아니겠어요. 저도 웬만하면 상대하고 싶지 않아서 자리 이동을 해드리고 싶었는데 그날 비행기가 만석이라 정해진 자리 이외에 옮겨드릴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친절하게 현재 상황을 설명드렸지만 역시나 제 예상대로 제 말은 전혀 듣지 않고 큰 소리를 지르며 계속해서 고집을 부리더라고요. 다른 동료 승무원들이 다가와 저희의 잘못이 아닌데도 몇 번이고 정중히 사과를 드리고 다른 승객분들의 따가운 시선이 신경 쓰였는지 이내 그 중국인 부부는 포기하고 자리에 앉았어요. 안도의 한숨을 내쉰 것도 잠시 그날의 문제의 기내식을 제공해드리는 시간이 되었죠. 자리 이동으로 한 차례 소동을 겪은 중국인 부부에게 서비스하러 가는 길은 손발이 떨렸어요. 혹시 어떤 걸로 트집을 잡지 않을까 해서 말이에요. 어떤 메뉴로 드실 건지 아까 그 중국인 부인에게 물어보는데 기내식이 입에 맞지 않는다며 라면을 갖다 달라고 하더라고요. 아까 자리 이동이 되지 않아 분이 덜 풀려서 일부러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것 같았어요. 저는 다른 승객들의 기내식을 제공하는 시간이라 힘들기도 하고 라면은 기내식과 달리 유료로 판매하는 별도 메뉴이기에 정중하게 거절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때부터 문제가 시작됐어요. 그 승객은 큰 소리를 지르며 난동을 부리기 시작한 거죠. 다른 승객분들은 기내식을 기다리시는데 앞에서 그 중국인 승객이 그러고 있으니 울고 싶었죠. 어쩔 수 없이 상의 끝에 라면을 제공해드리기로 했어요. 그런데 중국인 부인은 그 라면을 받자마자 이렇게 늦게 갖다 주고 먹으라는 거냐며 아까보다 더 큰 화를 냈고 급기야 라면 그릇을 저를 향해 던졌어요. 그릇은 제 몸에 맞고 떨어져 깨지고 라면은 사방팔방 튀어서 바닥과 다른 승객의 다리에도 묻고 제 승무원복에도 묻어서 난리가 아니었어요. 저는 뜨겁고 아프기도 했지만 너무 당황스럽고 수치스러워서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저의 동료들과 승무원 선배도 이 상황에 너무 놀라고 있을 그때 한 키 크고 인상 좋은 아시아인 남성 승객분이 그 중국인 부부에게 다가가 중국어로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저는 중국어를 모르기 때문에 무슨 얘기를 하셨는지는 전혀 모르겠지만 그때까지 난동을 부리던 중국인 부부는 곧바로 조용해졌고 그 승객분 덕분에 더 큰 사태로 이어지지 않았답니다. 동료들과 선배 승무원이 뒷처리를 하고 저는 뒤로 돌아가 다리와 승무원 복에 묻은 얼룩을 수습하고 있는데 갑자기 다리에 힘이 빠지면서 식은 땀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점점 심한 두통까지 와 고통스러웠죠. 그때 지나가는 누군가가 저를 보고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괜찮냐고 물어봤어요. 유창한 영어와 부드러운 목소리에 고개를 들었는데 저는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아까 사태를 수습해 주었던 선한 인상의 잘생긴 아시아 남자 승객분이셨어요. 순간 무슨 마음이었는지 아프고 정신없는 와중에도 그분에게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않아 얼른 고개를 떨구며 괜찮다고만 했죠. 그분도 제 마음을 알았는지 잠시만 기다리라며 빠르게 가셨는데 잠시 후에 보니 다른 승무원들을 데리고 와주신 거였어요. 그렇게 저는 동료 승무원들의 부축으로 자리에 앉았죠. 그 남성 승객분도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며 제 상태를 꼼꼼히 체크해 주시는데 큰 감동과 위로를 받았어요. 왠지 전문성이 느껴졌는데 알고 보니 의사이고 한국인이라 하시는 게 아니겠어요. 한국에 대해 좋은 인상을 가지고 있던 저는 더욱 한국인에 대한 호감과 관심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분의 따뜻한 말과 미소에 많은 위로가 되었죠. 그리고 인천에 도착하면 꼭 병원에 가보라고 당부하셨어요. 인천공항 안에 좋은 병원이 있다고요? 공항에 무슨 병원이 있을까 의아했지만 그분이 하신 말이기에 신뢰가 가서 그러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연락하라고 명함을 건네주셨는데 아픈 상황에서도 그분의 명함을 받은 것이 속으로 정말 기뻤답니다. 그런데 비상약을 먹었음에도 두통과 열감이 점점 더 심해졌고 곧 있으면 인천에 도착하니 조금만 참자 하며 버티고 버텼어요. 그렇게 힘들게 인천공항에 도착해서 다른 동료들의 도움으로 간신히 마무리 업무를 정리한 뒤 출국장에 들어서는 순간 현기증이 나고 온몸에 힘이 풀리면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동료들이 다급히 저를 안고 그 의사분이 알려주신 병원으로 향했어요. 병원 앞 가까이 오자 의료센터의 직원분들이 나오셔서 신속히 저를 데리고 들어가셨고 1시간 정도 누워서 링거를 맞고 있으니 정신이 차츰 돌아오면서 몸이 한결 나아짐을 느꼈어요. 저는 평소에도 체력이 약해서 승무원 일을 시작하며 체력 관리와 운동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날 비행을 하며 라면 사건으로 큰 스트레스를 받아 위경련과 함께 몸에 무리가 온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정신을 차리고 둘러본 병원은 정말 놀라웠어요. 공항 안에 병원이 있다고 하긴 했지만 조그마한 의료실 정도일 거라 생각한 저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죠. 정말 깨끗하고 신식의 시설의 규모도 크고 의료진도 많더라고요. 공항에 있는 의료센터의 수준이 이렇게 높을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요. 저는 이날이 한국행 첫 비행이라 인천공항이 처음이었는데 치료를 마치고 밖으로 나왔을 때 깜짝 놀라고 말았어요.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크고 세련된 모습이었거든요. 그 규모와 시설이 독일뿐 아니라 유럽에 있는 공항과는 비교가 되지 않았어요. 각종 편의시설, 쇼핑몰과 엔터테인먼트 공간도 잘 갖춰져 있고 모든 시설이 미래지향적으로 느껴졌어요. 귀엽고 흰 로봇도 돌아다니고 있었는데 에어스타라는 이름의 길 안내를 해주는 로봇이라고 하더라고요. 정말 한국인들은 유럽과는 다른 앞서가는 미래에 살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께 죄송하지만 저는 사실 한국에 오기 전까지는 한국이 그저 중국과 일본 사이에 있는 작은 나라 정도로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제 눈앞에 마주한 인천공항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직업상 많은 공항을 가봤지만 그 중에서 단연 최고였어요. 다음 비행 스케줄까지 한국에서 2일간의 체류 기간이 주어졌는데 한국에 대해 알고 싶은 마음이 커졌습니다. 저는 동료 승무원과 함께 한참 공항을 구경하다가 들른 카페에서 또 한 번 놀라고 말았는데요. 주변을 보니 카페 테이블에 핸드폰과 노트북만 놓여 있고 주인이 없는 자리가 많이 보였어요. 그런 모습을 처음 본 저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지 너무나 신기했습니다. 저런 상황에 아무런 도난 사건이 일어나지 않는다니 한국의 시민의식에 감탄했습니다. 유럽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제가 있는 유럽뿐 아니라 전 세계 어디를 가도 한국 같은 나라는 없을 거예요. 이건 정말 한국만의 찬사받아야 할 문화라고 생각해요. 나중에 안 사실인데 한국인들은 자리를 막기 위해 일부러 핸드폰이나 노트북을 놓는다고도 하더라고요. 정말 서로에 대한 신뢰가 확실하지 않다면 절대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이런 모습을 보며 저는 마음이 놓이는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살고 싶다는 생각까지 들었답니다. 서울을 볼 생각에 한껏 기대감에 차올라 카페에서 나와 서울행 리무진 버스에 올라탔어요. 버스 안이 정말 깔끔하고 넓고 고급스럽더라고요. 그리고 버스를 타며 보는 창밖은 너무나 아름다웠습니다. 넓은 바다가 펼쳐진 풍경을 지나 도시로 들어가는 듯 했어요. 서울 도심에 들어섰을 때 저는 처음 보는 스타일의 광경에 반해버렸습니다. 높고 세련된 빌딩들 사이에 전통적인 궁들의 모습, 그리고 그 뒤로 펼쳐져 있는 산의 모습, 이 모든 것들이 너무도 잘 어우러져 있다는 것이 신기하고 한국은 정말 특별하다는 인상을 받았어요. 그래도 제 직업이 승무원인데 어떻게 이런 나라를 지금 알았을까 하는 부끄러움이 생길 정도로 말이죠. 그렇게 한국에 대한 강렬한 첫인상을 느끼며 저는 호텔에 도착했습니다. 몸이 아직 회복이 덜 됐던 탓에 한국에서의 일정은 내일 시작하기로 하고 호텔에서 푹 쉬려는 계획이었어요. 호텔 직원들은 무척이나 친절하고 영어로 소통이 가능해 편안했어요. 작년 일본에 갔을 때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일본은 어딜 가나 영어를 할 수 있는 일본인이 거의 없어 굉장히 불편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러고 보니 한국은 공항에서부터 버스기사님, 길을 알려준 시민분들 모두 영어를 잘하셨어요. 비영어권 국가에서 이렇게 영어 구사 능력이 좋다니 정말 알수록 한국은 매력적인 나라더군요. 호텔 욕실의 커다란 욕조에서 반신욕을 하며 휴식을 취하니 피로가 한껏 풀어지는 것 같았어요. 저는 그날 비행에서 도와주셨던 그 한국인 남자 승객분이 생각이 났어요. 사실 서울로 오는 내내 만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마음속에 있었답니다. 그때 받았던 명함을 손에 쥐고 연락을 할까 말까 100번을 망설이다가 용기를 내어 전화를 했는데 제 걱정과는 다르게 그분은 기다렸다며 너무나 반갑게 받아주었고 우리는 다음날 만나기로 했습니다. 저는 동료에게 함께 가자고 했지만 동료는 자기는 서울에서 다른 일정이 있다며 둘이 만나고 오라고 하더라고요. 동료도 제 마음을 눈치챈 걸까요? 마음속이 묘한 설레임으로 가득했어요. 그의 이름은 지훈이고 대학병원에서 일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다음날 지훈 씨는 한국의 전통적인 모습을 보고 싶다는 저의 말에 경복궁을 구경시켜 주었는데 유럽과는 완전히 다른 아름다운 한국궁의 모습에 감탄이 절로 나왔어요. 그리고 한복을 입은 학생들이 많이 보였는데
한복의 색깔이 정말 이뻤답니다. 아름다운 궁과 뒤로 보이는 산, 한복을 입고 거니는 사람들의 모습은 가히 환상이었어요. 음식 역시 저는 관광객이 아닌 진짜 한국 사람들이 평소에 즐겨 먹는 음식이 먹고 싶었거든요. 지훈 씨가 데려간 식당에서 저희는 들깨 수제비를 먹었는데 놀랍도록 맛있었어요. 더 놀라운 건 이렇게 맛있는 음식이 건강에도 좋다는 사실이었죠. 유럽 사람들도 비슷한 음식인 크림 소스로 만든 면 요리가 있지만 들깨 수제비만큼 건강에 좋은 음식은 아니거든요. 한국인들은 맛도 좋은데 건강하기까지 한 음식을 먹는구나 싶었답니다. 그렇게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병원 일정으로 들어가 봐야 하는 지훈 씨와 아쉬운 인사를 하고 다음을 기약했습니다. 그 후 저는 동료와 함께 명동을 관광하며 쇼핑도 하고 맛있는 길거리 음식도 먹고 정말 즐거웠어요. 그리고 거리에서 보니 한국 여성분들은 정말 피부가 투명하고 좋더라고요. 한국 화장품이 정말 좋다고 하던데. 그래서일까요? 저와 동료는 명동에서 한국 화장품을 종류별로 사며 좋은 피부를 꿈꿨답니다. 쇼핑을 마치고 저녁에는 삼겹살집에 갔는데요. 저희는 먹는 내내 감탄하며 맛있게 식사를 했습니다. 이 맛있는 음식을 왜 이제 알게 됐는지 역시나 한국 사람들은 맛있는 것을 먹을 줄 아는구나 싶었죠. 또 흥미로웠던 점은 직접 테이블에서 고기를 구워 먹는다는 거였어요. 직접 구워서 내가 원하는 정도로 익혀 먹을 수 있다는 게 정말 좋고 독특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한국 사람들은 어딜 가나 정말 친절하더군요. 친절함은 일본에서도 많이 느꼈지만 느낌이 좀 달랐어요. 더 따뜻하고 진심이 느껴지는 친절함이라고 해야 할까요? 저는 이런 일본과도 중국과도 완전히 다른 한국에 푹 빠져버렸답니다. 그렇게 서울에서의 꿈 같은 시간이 지나고 저는 또다시 한국에 오리라 다짐하며 비행에 올랐습니다. 독일로 돌아온 저는 한국에 대한 관심과 사랑으로 한국어를 배우기로 결심하고 그때부터 한국어 공부를 해왔는데요. 그 후 제가 사는 도시에서 인천으로 직항 노선이 생기면서 한국어 가능자를 우선으로 뽑게 되었고 저는 그동안 배워둔 한국어 실력으로 당당히 전담팀에 합격했답니다. 한국으로 자주 갈 수 있다는 점과 중국, 일본이 아닌 한국인 승객을 많이 만날 수 있다는 생각에 정말 행복했어요. 그리고 다음 달 비행해서는 휴가를 받아 한국에서 일주일간 머물 계획인데 그때 지훈 씨도 만나기로 했답니다. 이번에 가면 지훈 씨와 더 많은 얘기도 하고 서울의 또 다른 곳을 여행하고 싶어요. 그리고 한국은 서울 이외에도 자연과 도시가 아름다운 곳이 많다고 들었는데 좋은 여행지 추천해 주시면 이번 휴가 때 가보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한국을 제대로 알지 못했던 독일 승무원 레아가 한국을 경험하면서 대한민국의 매력에 푹 빠져 한국을 사랑하게 된 사연이었습니다. 오늘의 사연 어떠셨나요? 오늘의 사연이 좋으셨다면 주변에 공유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다음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